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런 말씀을. 한동훈 지도부 붕괴 시나리오가 시중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친한계 최고위원 한 명이 돌아서야 합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탄핵이 되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까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제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정말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여당의 상황은 더욱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마땅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일 부결이냐 가결이냐인데 두 분 다 가결될 것으로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것이냐 넉넉히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냐가 궁금해집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죠. 투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기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도 예상했던 것보다 40표가 더 나왔습니다. 예. 그때 우리 당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비슷한 125석 내외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30몇 석이었고 그런데 결국에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당론으로 정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양심은 비밀투표라는 기표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양심이 표로 나올까 봐 당 지도부에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퇴장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이렇게 집단 퇴장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비판과 그다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빼앗는 측면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건데 워낙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기권을 하게 되면 한 210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들어가서 투표한다 그러면 저는 한 30표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투표 방식은 무기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명, 무기명을 합의해서 정하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기명인데 아, 예. 무기명인데 예.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아, 예, 예. 아예 못 들어가게 누가 들어갔는가를 이제 체크하겠다는 거 당론으로 아니겠습니까? 막겠다는 예. 아, 예, 예. 지난번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해했습니다. 세 분만 남아서 투표를 했거든요. 네, 네, 네. 무기명인데 기명식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다는 시그널은 사실은 끝까지 탄핵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친윤계에서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래 기질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기질은 사실은 그런 성향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는 내지는 그 세력화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는 제 생각에는 끝까지 어떻게든 이거를 당론으로 탄핵을 막아보려는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입장을 해서 대신 표결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게 한다고 한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막든 안 막든 당론으로 이거를 채택하든 안 하든 저는 내일 탄핵안은 통과되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8표를 넘어서서 200표를 훌쩍 넘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어요. 네.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지금 108명 중에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여론은 있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평균적인 민의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을 훌쩍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기명 투표인 것처럼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무기명인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아주 재밌네요. 시청자들 입장에선 사실
기명성이 좀 드러나는 게 판단하기는 좋은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그러면 가결을 전망한다고 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여당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도부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민현주 의원은 과거 2016년에 그 탄핵 사태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이제 그 당시 물론 지금도 뭐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처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었고 그리고 여당 내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그 당시에 예. 새누리당 시절에는 일정 부분 정치인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탄핵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앞장을 섰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한 거죠. 국정 운영에 내가 이렇게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탄핵 사태와 다른 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았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계엄 발령이 가장 큰 동력이에요. 계엄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당 지도부나 지금 국무위원들과도 얘기가 나오지만 국무위원들과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단독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잘 수습하기 위해서 하야나 이런 대안들도 마련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당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일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모든 것을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이 갈등 구조의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다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친윤 지도부는 지도부도 총사퇴해야 된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 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가 친윤이 비대위까지 구성하는 거를 당대표 권한 위임까지 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걸 이미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까지 친윤이 몰아낸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오늘 지지율도 나왔지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 뒷수습을 하는 게 저는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 보면 아예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투표 관련된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의원 생활 해보셨지만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도부 책임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한동훈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부 책임론이라고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는 게 국회 내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말은 책임론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친윤이 친한계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박근혜 때 탄핵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고 영장이 적시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것이 민의를 따르는 거고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당의 대표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당에서 그것이 먹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영남에 있고 영남에 있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윤계가 계속 당내 권력을 유지해야만 계속 선수도 쌓이고 앞으로도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정치 계산의 수단으로 네.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에 도달하는 흐름이죠.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저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냐 어느 진영냐를 떠나서 역사에 순응하고 국민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무기명 투표 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인데요. 저는 역사적인 대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자기의 입장과 그다음에 원칙을 말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개로 영장이 적시되어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기명의 뒤에 숨는 거, 저는 그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저는 국회의원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자세로 내일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가결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헌지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직 파면이 될 텐데 일단 내일 이후에 직무정지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역시도 현실화할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어떤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벌써부터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직권 플랜 본부 부본부장이시니까 그 플랜은 더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직권 플랜 본부를 만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자충수를 전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시점이었습니다. 계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국회 내에 계엄군이 진입한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면서도 전혀 그것이 쌓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결국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있을지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를 갖고 고민해보자.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집권 플랜 본부는 이재명을 전제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특정인이 정책과 아니라 민주당 전체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선의 시계가 빨리 올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차분하게 잘 준비하는 소위 말해서 DJ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민주당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이 대선의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와서 네.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10일에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후인데 조국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저희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탄핵 뒤에는 어떤 후보군들이 여야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사이기 때문인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네, 일단 시도지사분들이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시장과 지사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다 준비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관련해서 예. 이게 대선 준비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민심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는 국민들의 눈과 귀에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보일까? 저는 솔직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계엄 사태와 그 이후 대통령의 이 탄핵 이상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를 못했고 보조를 못 맞췄다라고 분명히 비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눈과 귀의 마음속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을 거고요. 예. 하지만 내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빠르게 잘 수습을 한다면 자꾸 세력화라든지 권력, 기득권을 잡고선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민의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런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한다면 저는 점점점 국민의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후보들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 시도지사들 내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안철수 전 후보였던 대통령 대선에서 출마하셨던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고, 지금도 보시면 안커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뭐 격차는 크지만 7%로 2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선 준비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하지만 네. 대선 준비가 사치이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대선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잘 받들고 어떤 게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대선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지, 지금 어느 후보한테 누가 유리할 것인가를 따지는 거는 저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저희가 내일 탄핵안 표결이 4시고 그 4시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내일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서 차기 대선 얘기까지 잠깐은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